저 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해외 자료관에 저희 의원실에서 그 자료 번역을 몇 건 요청하였었는데 그 요청된 건에 대해서 결과가 오는 게 너무나 느려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해외 자료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8명으로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그 요구 수준이 전문화, 다양화, 심층화되고 있고 해당 언어권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화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 계획은 안 잡혀 있으시네요. 오늘 직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3인으로 지금 밀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자료관의 여러 업무가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시간이 갈수록 해외 자료를 많이 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곧 의원님들께 가급적 신속하게 자료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인원이 3명이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총수요에는 답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도 외주를 주어서 외주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외부에 이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외주를 줘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일종의 이제 제안입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주로 이런 자료 번역을 요구하는 게 긴급한 현안질이나 이럴 때 이제 사용 번역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턴이나 이런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들 전문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턴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에도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밀한 번역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인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됐고요. 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 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다가 진행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업무 계획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직제 개정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네요. 업무 계획 보고서에서는. 근데 제가 이 법안 심사 소위 자료에는 지금 직제안을 소위에서 이미 다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지금 다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처장님 입장에서 오늘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물론 자세하게 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큰 가닥과 방향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저는 기준으로 작성됐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개정을 해서 인원을 좀 늘리고 뭔가 상임위에 대응해서 이 입법조사처도 개정하겠다라는 이런 큰 방향. 저는 이제 법안 소위 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의원들 입법 발의가 여러 가지 지금 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입법조사처에서도 인원을 실질적으로 늘리는데 동의하고 이 지금 일부 개정 규칙의 가장 핵심 방안이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지난 국회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이 묶이는 그러니까 부처하고 이제 대응해서 국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입법조사처도 직제나 이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뀌고 있어도 이에 대응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 직제 개정안에 가장 핵심 내용이 경제사회조사실을 경제산업조사실과 사회문화조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2개 실에 8개 예.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 3개 실로 늘리고 예. 12개 팀으로 확대함으로써 예. 위원회와 완전히 일치는 안 되겠지만은 예. 위원회와 상응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확대 개편합니다. 사회문화조사실은 안에 내용을 봤더니 교육과학팀, 문화방송통신팀, 보건복지여성팀, 환경노동팀 이렇게 4개 팀이 신설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이 문화방송 통신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이 많고 해서 저는 문화방송 통신팀을 신설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여기 사회문화조사실이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육과학팀이나 환경노동팀 이런 팀들이 정말 엄청나게 일들이 많을 텐데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교육과학 관련 입법 이런 내용들을 좀 조사하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업무가 그야말로 폭증을 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자료를 쭉 찾고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금 직제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해서 하여튼 이 직제 개편안이 꼭 제대로 실시가 돼서 의원들 입법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사무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저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지난번 우리 정기국회 다음 2월 국회 때 여러 가지 국회 내 국민들한테 민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사무총장 권한 내에서는 적법한 일들을 다 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결국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의 지시 내지 요청에 의해서 국회 사무총장은 그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일이지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은 사무총장님께서 그 조치 사항들이 적법했는지 책임을 지시면 되는 일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신 저는 이걸 묻겠습니다. 그 사무총장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집행하셨을 때 저항하거나 무언가 위반하였던 사람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국회 외부에서 이 위반 소위 질서권을 발동했을 때 창문을 뚫고 그야말로 이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지금 조사해서 의법 조치하였습니까? 일부 한 20여 명 식별이 가능했고 그랬던 사람들만 하여튼 처벌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침입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조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